안녕하세요. 우석주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바이넥스 사태와 향후 주가 예측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5년 내추럴 엔터텍 사태와 비교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 기사 비교입니다. 둘째는 차트 분석입니다. 셋째는 손익계산서 추이 분석입니다. 넷째는 바이넥스 사태가 내추럴 엔터텍 사태보다 더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8일자 신문에는 식약처에서 바이넥스 의약품 6종 판매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는 허가 없이 의약품 제조 과정을 변경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사법 위반입니다. 여기에 비추어서 2015년 5월에 나온 내추럴 엔터텍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5년 5월 정도에 나온 부분에 보면은 유통 중인 내추럴 엔터텍 제품 폐기 대상이라는 내용과 2015년 4월 30일에 식약처로부터 내추럴 엔터텍 제품서 가짜 백소 성분이 검출되었다라는 내용이 헤드라인으로 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 내추럴 엔터텍 관련된 증시 내용으로는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듯한 내용으로 기사가 뜬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에 내추럴 엔터텍 가짜 백수호 사건이 있은 이후에 4년이나 지난 이후에도 내추럴 엔터텍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한다면 바이넥스 주가는 2021년 2월 15일 38,800원을 고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발생한 바이넥스 사태의 즈음에서 주가가 28.47%나 폭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내추럴 엔터텍 2015년 이후에 주가를 살펴보면 큰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추럴 엔터텍은 2015년 4월 17일 고점 91,200원일 때 이후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7년에 한번 35,000원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가는 하락하였고 결국에는 2,360원까지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2,525원 내 주가는 멈춘 상태로 지금까지 아직 거래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추럴 엔터텍과 바이넥스의 액면가는 두 회사 모두 500원으로 동일합니다. 또한 바이넥스와 내추럴 엔터텍의 급작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는 부분 또한 매우 유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내추럴 엔터텍 주가 방향을 본다면
앞으로 바이넥스가 어떤 식으로 주가 흐름이 일어날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바이넥스와 내추럴 엔터텍의 실적을 한번 본다면 매우 유사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넥스의 2017년, 2018년, 2019년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면 매출액이 매년 급등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또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또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내추럴 엔터텍도 마찬가지로 사건이 있었던 2015년을 전에는 매우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3년, 2014년에 매출액을 보면 2013년에는 841억, 영업이익이 241억, 단기순이익이 193억이었다가 2014년에는 매출액이 1240억, 영업이익이 259억, 단기순이익이 208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실적으로 인해 내추럴 엔터텍은 9만 원이 넘는 고공행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가짜 백수호 사건이 벌어지면서 2015년 매출을 보면 매출이 445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9억,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56억, 결국에는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 매출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손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넥스도 앞으로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넥스 사태가 내추럴 엔터텍 사태보다 더 안 좋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사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내용에 의해서 이 부분의 심각성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약품과 식품을 분류하다 보면은 의약품에는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 식품에는 일반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대부분의 식품 관련된 사람이 섭취하는 거에 우선순위 그리고 중요도의 순서를 매긴다면 제일 낮은 부분이 일반 식품, 그리고 그 위에 건강보조식품, 그 위에 건강기능식품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약품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중요한 식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에 대해서는 더 까다롭고 중요도가 높다라고 판단되는 것이죠. 의약품에는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전문 의약품이 가장 중요도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벌어진 바이넥스 사태는 전문 의약품에 속하고 내추럴 엔터텍은 건강기능식품에 속한다고 보여진다면 바이넥스 사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넥스 사태가 내추럴 엔터텍 사태보다 더 안 좋은 이유 첫 번째로는 내추럴 엔터텍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인데 반해 바이넥스 제품은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이라는 것이다. 식품과 의약품의 중요도 차이는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차이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내추럴 엔터텍은 제품에 첨가된 이엽 우피소가 백수 제품에 혼입되었지만 고의성이 없어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뉴스에 의하면 바이넥스는 조직적으로 약물의 용량을 신고 용량보다 적게 사용하도록 작업 지시서까지 만들어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에 미치는 중요도의 차이와 과실과 고의라는 차이에서 바이넥스 사태는 내추럴 엔터텍 사태보다 그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이 부분이 본인이 생각하는 바이넥스 사태가 내추럴 엔터텍 사태보다 더 안 좋은 이유이며 그 이유로 인해 앞으로 주가에도 더 많은 영향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